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3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건을 가까운 경산 가는 물건 하나 실어 놓고요. 그리고 일찍 다시 집에 들어와서 오후 2시에서 2시 반 정도에 경산에서 하차를 하고 영천으로 넘어갔다가 영천에서 물건 싣고 외동으로, 경주 외동으로 가는 이런 일정의 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간이 있으니까 책을 미디어북을 좀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일을 갔다 오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킹크를 할 텐데요. 어저께 그 코스모스를 다 끝냈어요. 끝냈고 킹크 이것도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다시 제 논문을 쓰기 위한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종교 책을 읽을 생각인데 이건 뭐 잠깐 읽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 읽히네요. 생각보다 재미는 뭐 없지 않은데 그렇고요. 일단은 이제 어제 코스모스를 끝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물학 쪽으로 생물학 쪽으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내 안의 유인원, 이 다음 책인데요. Our Inner 에페라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프랑스 드발 지음, 이충호 옮김, 영장류를 통해 바라본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인간의 초상,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읽을 생각인데 아직 완전히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른 책을 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책으로 정해졌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아마 이 책을 읽게 될 것 같아요. 생물학 쪽의 책을 좀 더 살펴보고 생물학 쪽으로 좀 더 혹시 더 나은 책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책 목차를 좀 살펴볼까요? 목차를 잠깐 살펴보고 차례 머릿말 해설, 화성에서 온 침팬치, 금성에서 온 보노보, 제1장 유인원 가족, 제2장 권력, 우리 피 속에 흐르는 마키아벨리, 3장 섹스, 카마수트라 영장류, 4장 폭력성, 전쟁에서 평화로, 5장 친절, 도덕적 감성을 지닌 몸, 6장 양극단의 성격에서 균형 잡기.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가도 좋고 이거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고요. 프랑스 드발이라는 작가의 책이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때까지 이 영장류 관련 인간과 영장류 관련 책을 몇 권 읽었죠. 털없는 원숭이, 그리고 제3의 침팬치 이것도 읽었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공고히 해놔야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인간과 종교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과 견해를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킹크 167쪽 가차입니다.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이거.
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는 약간 뻔한 내용으로 돼 버렸기 때문에 실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앞에서 이론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 자, 연습 5 파산에서 벗어나는 방법 167쪽. 결핍. 세상에 결핍만큼 강렬하고 톡 쏘고 풍미 좋은 맛은 없을 것이다. 결핍에 딸려오는 난 이제 망했다의 공황 감각은 또 어떻고, 난 이게 뭔지 정말 잘한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수년 전 추위가 살을 애던 어느 12월의 아침, 나는 피츠버그 푸드뱅크 밖에 늘어져 있는 길고 비참한 줄에 합류해 손을 비비며 서 있었다. 정부에서 나눠주는 닭고기 수프캔을 멍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이상한 생각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 내 안에 이걸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 약 1년 전 나는 피츠버그 대학에서 문화비평 연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였다. 나는 문학과 심리학, 대륙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본바탕은 영어 전공이었다. 영어 전공으로 관련해 아주 오래전부터 농담으로 회자되던,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농담이 아닌 말이 하나 있다. 내용은 이렇다. 질문. 영어 전공으로 뭘 할 수 있어? 대답. 그것 빼고 다. 이거 저도 웃을 일이 아닌 게, 제가 불교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불교학과 나와서 뭐 할 수 있어? 이거 뭐 할 건데?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종종 받았어요, 몇 번. 생각해보니 뭐 불교 빼고 다 할 수 있네요. 네. 지금 트럭 운전사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논문 써서 석사라도 받아야지 진짜. 당시 나는 29살이었는데 20대의 7년 가로 열고 내 인생의 황금기를 하며 나는 비통해했다. 가로 닫고 필년을 근사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는데 쏟아부은 결과는 빈털터리 주머니였다. 미국도 이렇군요. 어디에서도 나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별 시답지 않은 프리랜서 글이나 쓰며 돈을 박박 긁어 모아야 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내 박사학위는 학계 밖에서는 사실상 쓸모없었고 내 강사 경력을 고용주에게 조금이나마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려면 뭐랄까 날조에 가까운 창의력이 필요했다. 이런 경우 많죠. 이력서에 요즘에 취업 고민하시는 분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고 싶고 뭔가 돋보이는 내용을 담고 싶고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야 다들. 상황이 이러했던 고로 나는 아주 착한 친구들의 소파에 빌붙어 살았고 한 달에 $1,500 정도의 돈을 벌었으며 쓰레기통 뒤지는 법을 아는 지인들과 푸드뱅크의 자선에 힘입어 입에 풀칠을 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열렬한 자기 연민에 끝도 없이 빠져 있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기 연민으로 갔군요, 이분은. 이게 정신력이 약하거나 좀 뭐랄까 과거 경험이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비하라든가 자기 증오로 많이 갑니다. 연민은 좀 나아요. 자, 나는 내가 29살쯤 되면 컬럼비아 대학의 최고로 유능한 젊은 교수 같은 존경받고 매력 넘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다. 10대 때의 내가 확신에 맞지 않던 29살의 내 모습은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아파트에서 구름처럼 포근한 고급 친구가 달린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 우아하게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고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날카로움이 번뜩이는 글을 좀 쓰다가 가을나무 아래에서 똑똑한 척하는 학부생들을 가르치고 시인들과 노맨스를 즐긴 다음 럭셔리한 침대에서 실크 나이트 가운을 입고 다시 잠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29살의 나는 사우스사이드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삐걱거리는 천 소파를 침대 삼아 잤고, 멍키라는 이름의 고약한 고양이가 얼굴을 할퀴어려놨고, 가로 열고, 내 친구들은 정말 착했지만 고양이는 절대 아니었다. 우리 정기현이는 착합니다. 근데 이놈도 자다가 자꾸 제 얼굴 막 이렇게 뽀뽀를 해대요. 날랑날랑 하트면서 일어나라고. 자기는 깨 있는데 왜 자냐고. 그때 좀 힘듭니다. 진득하게 샤워하는 걸 좋아하는 세 명의 하우스메이트를 제치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화장실 줄을 서고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일조가리를 찾았다. 물론 내가 이런 답 없는 무의푼의 상태에 빠진 건 내 잘못이었다. 온갖 고생을 하며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따놓고 나는 절대 교수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사실 고등교육 기관에 절대 다시는 발을 들여놓고 싶지가 않았다. 왜? 간단하게 말하자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가 그 무엇보다도 마법과 시와 영혼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 눈에는 그렇게 나쁜 일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건 나쁜 일이 맞았다. 현대 학계가 증오하고 매도하는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마법과 시와 영혼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나를 학계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 누구든 간단하게 무시할 수 있는 우스꽝스럽고 제정신이 아닌 멍청이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예, 이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예. 학문적이지 않고 뭔가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엉뚱한 공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좀 약간 체계적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 그래도 뭔가 돌파구가 보입니다.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연구를 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현대의 대학과 현대 사회의 문화는 유물론적 과학의 가치에 기반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건 맞죠. 실제 과학에는 유감이 없다. 하지만 유물론적 과학에는 유감이 많다. 유물론과 과학은 떼놓기가 힘들죠. 힘듭니다. 일단 관측을 하려면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현상이 일어나려면 뭐 물체든 뭐 파동이든 에너지든 뭐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데 거기에서 예전만 해도 이제 물질 위주의 사고 방식이었다면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죠. 파동이나 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과학계에서도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힘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 너머를 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유물론적 과학은 물질 세계만이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재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진짜고, 영이나 혼, 가슴과 마법 같은 것들은 모두 감상적이고 무의미하고 미개한 허튼 수작에 불과하다고 주제넘게 주장하는 신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검증하고 측정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다. 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감사하고 친근한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은 단호하게 기각된다. 이거는 좀 잘못 봤습니다. 너무 비판적인 태도로만 보셨네요. 전체를 연구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별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 분들 많아요. 인문학적으로 보시는, 감정적으로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고. 간단히 말해 유물론적 과학은 가능성에 열려 있지 않으므로 진짜 과학이라 할 수 없다. 유물론적 과학은 건방지게도 지식의 한계를, 눈앞에 보이는 것을 진즉에 규정해 버렸다. 요즘 학계는 좀 다릅니다. 요즘 과학은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때만 해도 이분이 뭐 이제 2000년대 초의 이야기라면 뭐 그렇게 그런 기조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 어쨌든 고리타분한 영어 학과에서 나의 이런 반감을 숨기지 않은 결과 나는 멋지게 훌륭해질 기미 따위 하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안고 졸업과 동시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 내 안에 이걸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 푸드뱅크에서 줄을 서 있을 때 호기심이 하나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유명한 끌어당김의 법칙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을 창조하는 게 욕망일 수 있는 걸까?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융과 프로이트의 저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진짜 답이 없고 변태스럽고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철양맞은 조건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이 사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사파도 나름대로 장단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하니까 무조건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킹크를 읽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눠준 닭고기 수프 캔을 들고 집에 온 그날 나는 대단히 터부시되는 가난의 모욕과 불안을 은밀하게 욕망하는 내가 내면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기이한 작은 생각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저도 그런가요? 저도 뭐 힘들게 일하고 이런 생각을 로망처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생활 고까지는 아니어도 생활에 풍족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예. 결국 약 1년간 끈질기게 인내하고 나 자신에 대해 최대한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수치와 판단을 무수히 내려놓은 다음에야 나는 지금까지 무의식적이었던 나의 일부가 진짜로 내 가난에 딸려오는 그 모든 수모를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거는 참 대단하네요. 만약에 정말 이런 거를 정말 알아챘다면 대단한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겠다. 당시 나는 연립주택의 다락방에 살며 코치로 일하고 있었는데 시간당 $100를 받고 한 달에 5명 정도를 주 1회 코칭하며 여전히 근근히 살고 있었다. 시간당 $100? $100가 10만 원인가요? 많이 받나? 5명 정도? 주 1회. 하긴 뭐 미국은 물가가 비싸니까요. 예. 하지만 내가 아는 여러 다른 코치들은 내 말에 따르면 나만큼 코칭 실력이 좋지도 않으면서 시간당 $1,000는 거뜬히 벌고 있었다. 이 사실에 나는 기가 막혔고 화가 났다. 젠장, 저 사람들은 코칭에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 찾는 거지? 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기껏해야 시간당 세전 $25를 버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자랐기 때문에 시간당 $1,000는 도저히 청구할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큰 액수였다. 나는 여기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 세상에는 말도 안 되게 운이 좋고 부자들과의 인맥이 짱짱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아니구나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운이 좋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큰 액수를 보수로 받을 수 있고 나는 그냥 안 된다고. 하지만 안에서 그러하듯 밖에서도 그러하다는 마법의 기본 근원을 잘 이해하게 된 만큼 나는 나의 돈 버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 내면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했다. 아무리 부의 불평등이 현재 체제에서 불가피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결핍과 가망 없음이 창조되는 데에는 내 내면의 개인적인 공명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일조하는 게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그냥 뭐 약육강신 이렇게 딱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정교해요. 마치 생물처럼
정교합니다. 그래서 꾹꾹 중간중간 꾹꾹 누르는 상황 시스템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눌려 있는 겁니다. 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네, 어렵습니다. 벗어나기가. 네, 벗어나려고 글쎄요. 노력만으로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노력은 노력인데 기본적으로 노력이죠. 네.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인생 전체로 또 관통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뭐 부를 축적하는 지혜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게 떨어지겠죠. 그것만큼 제가 가난한 거겠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이걸 듣고 일어서려면 제 자신의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지식. 네. 지식. 네. 나는 이 생각에 대해 바이런 케이티의 작업을 해보기로 했다. 작업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하나 정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생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결국은 그 생각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는 일련의 과정이다. 나는 이곳을 실존적 변태 작업과 병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선문답 같은 시스템과 좀 비슷하네요. 선에서도 참선할 때 선불교에서도 화두를 드는데요. 그 화두를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질문 자체를 뛰어넘는 원리입니다. 자, 나는 판단하는 생각인 나는 내 고객들이 코칭비로 시간당 $1,000를 기껍게 주길 바란다를 선택한 뒤 작업의 기본 양식에 따라 나에게 물었다. 그게 진실인가? 이 질문에 네 라고 공명하는 감각을 몸에서 전혀 느낄 수 없었으므로 나는 아니요 라고 답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이 생각을 믿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심장이 조이고 공포스럽고 결핍되고 불안한 느낌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세 번째 질문, 그 생각이 없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고요해진 나는 만일 그 생각이 없다면 내가 가볍고 마음이 열리고 좀 더 정직하고 보다 현존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이런 케이트의 안내에 따라 나는 그 생각을 뒤집었고 내 첫 번째 진술만큼이나 진실한 생각을 찾았다. 나의 첫 번째 뒤집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를 나로 바꾼 것이었다. 나는 내가 코칭비로 시간당 $1,000를 기껍게 주기를 바란다. 자, 아까 저번주에 시스템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시스템 상황에 을 뚫어 나가려면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이. 이것도 지식이죠. 그래서 그 지식마저도 이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 지식을 찾아가면서 가며 뭔가 자신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식인 거죠. 자, 나는 명명백백히 사실인 이 진술에 즉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시간당 $1,000를 받는 코치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나도 시간당 $1,000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코칭을 받을 수 있어야 했다. 네. 나는 이후 이 통찰을 실행에 옮겼고 이것은 내가 시간당 $1,000 받는 코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이 판단 기술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뒤집었다. 나는 내 예비 고객들이 내게 코칭비로 시간당 $1,000를 기필코 절대 주고 싶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데 이때 상당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크리토리스에서 찌릿하게 울리는 느낌과 크게 욱신하는 느낌이 느껴진 것이다. 아, 이분 변태 많네요. 삶의 경험에 비추어 때 진실은 대단히 감각적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이 진술을 더 탐색해 보기로 했다. 어쩌면 내가 깊은 진실의 찌릿한 울림을 느꼈던 거 아닐까. 나는 이 진술을 여러 방식으로 뒤집어가며 내가 어떤 울림을 주는지 살펴봤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높이 평가해주지 않는 것이 진짜 기쁘다. 나는 코칭 제안을 할 때 거절당하는 게 너무 좋다. 나는 고객들이 나에게 절대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각 진술을 말할 때마다 내 몸이 쾌락으로 욱신거리며 이상하게 반응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내 작업을 절대 높이 평가해주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흥분했다. 서서히 어떤 깨달음이 왔다. 내가 시간당 $1,000를 못 버는 게 너무 당연하네.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데서 완전 흥분하고 있잖아. 그런가요? 난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면 정말 화가 나던데 저는. 그래요. 몸이 달아오르는 열정의 대상을 언제나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내 손으로 결핍과 거부를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냉혹한 깨달음 속에 앉아 있었다. 나는 평가절하되는 상황을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즐기고 끌어당기고 있었으나 그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절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실제 삶에서 같이 절하되고 결핍에 시달리며 흥분한다는 건 수치스럽고 변태 같고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그달 월세를 걱정할 때의 불안, 경제적 결핍이 주는 금단의 스릴에서 기꺼이 변태적 쾌락을 느꼈다. 결핍의 불안과 치욕이 얼마나 나를 흥분시키는지 깨달아가면서 나는 동시에 무척 궁금해졌다. 나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열렬히 구애를 받을 때의 감각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걸까? 감성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평가뿐 아니라 두둑한 현금으로 보상받는 좋은 평가를 알고 보니 그랬다. 나는 피하고 있었다. 나는 고객이 내게 시간당 $1,000를 지불하게 되면 강렬한 느낌을 맛보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뺨이 붉어지고 심장박동은 더 빨라질 것이다. 나는 또한 그런 정도의 강렬함, 그런 정도의 신뢰받는 느낌, 그리고 기분만 좋은 높은 평가가 아닌 경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걸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즉 나는 이미 익숙하게 느끼던 특정 종류의 감각, 가로 열고 대부분은 비참하고 흥분을 쉽게 만드는 감각, 가로 닫고를 어느 정도 선까지만 느끼고 싶어 했던 것이다. 나는 낯선 감각을 이전까지와는 다른 낯선 강도로 경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했다. 코칭비로 누군가 내게 시간당 $1,000를 낼 때의 감각 같은 거 말이다.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무의식적 집념이 나의 소유 수준이었다. 소유 수준은 가족과 문화의 조건하에 기반을 둔 내면의 각인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신이 기꺼이 느낄 의향이 있는 감각의 양과 종류가 이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의 어떤 면은 이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말이 안 될 정도로 좋다고 무의식적으로 겁을 먹게 되고 대개는 대단히 허구적인 가로 열고 하지만 겉으로는 사실처럼 보이는 가로 닫고 이유로 투쟁, 도피 또는 경직의 순환에 빠진다. 내가 여기서 대단히 허구적인 이유라고 말한 것은 보통 이 소유 수준에 겁먹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 수준에 겁먹고 있음을, 즉 생생한 감각이 압도하고 몰려오고 좋은 일들이 지나치게 쏟아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겁먹는 이유가 내가 구려서 또는 세상이 구려서 또는 내 파트너가 구려서 또는 내 고객이 구려서라고 생각한다. 즉 의식적인 마음은 겁먹는 이유를 허구적으로 지어내 겁의 실제 근본 원인
그리고 지나치게 좋은 일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철저하게 숨긴다. 이렇게 내면의 각인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익숙한 향상성도 유지된다. 사람들의 소유 수준 또는 상한선 각인은 카르마와 유년 시절 경험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그렇죠? 가령 돈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랑과 관련해서는 높은 평가를 절대 느끼려 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는 귀한 대접을 받는 모든 감각에 극도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의 소유 수준은 당신이 나라고 알고 있는 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은 정체성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그냥 안다. 나의 경우 나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방법이라면서 신념의 의문을 가져보라고 말할 때마다 언제나 조금 웃는다. 나는 나의 근본적인 진실에 의문을 가지는 게 훨씬 더 해방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미치는 신념은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절대 신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 신념이 아닌 그저 세상의 이치이자 나의 본질이다. 핵심은 당신이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나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허용할지 규정하는 허구이지만 정말로 진짜 같아 보이는 정사진이라는 것이다. 그렇군요. 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또 아침에 일하고 에너지를 썼더니 피로가 좀 필요하네요. 네, 서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왠지 분리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열렬히 변호하며 우리가 사실은 경이롭고 온전한 존재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상황들을 뼛속까지 의심한다. 코칭비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높은 평가를 받는 감각을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연습을 했다. 그러자 심지어 더욱 기이한 것을 알게 됐다. 결핍에 대한 변태적 욕망에 의도적으로 흥분을 느끼고 내 소유 수준을 높이는 연습을 할수록 충만감이 느껴지면서 결핍, 가난, 굴욕에 대한 변태적인 갈증이 깔끔하게 사라진 것이다. 그냥 떠나버렸다. 나는 빈 통장 잔고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법을 잊었다. 내 가난은 변태적 욕망으로든 슬픔으로든 더 이상 나와 조금도 관련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코칭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거나 겁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흥분이 느껴졌다. 나는 큰돈에 흥분이 식기보다는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종류의 흥분을 느끼며 나는 과거에는 전적으로 피했던 사업을 키우기 위한 평범한 행동, 그리고 이메일 리스트 구축 같은 가로 닫고 행동들에 기꺼이 착수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너무 무섭게 느껴지거나 겁을 집어먹었던 사업 홍보 노력들이 갑자기 간단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보였다.
나에게는 이러한 단계를 밟을 창조적 에너지가 들끓고 있었다. 나는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에 내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소유 수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그저 볼 수조차 없었을 뿐이었다. 내 눈을 덮고 있던 베일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내 초라한 통장 잔고를 더 이상 개인적인 실패를 알리는 끔찍한 징조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있다는 증거로 지급할 수 없었다. 돈이 없는 것은 나의 가장 내밀한 호흡, 가로 열고, 융이 참자라고 부른 내면의 온전한 신, 가로 닫고, 의 의도적이고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선택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보였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한 달에 1,500달러가 아닌 10,000달러의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다. 안에서 그러하듯 밖에서도 그러하다. 나의 온 세상과 가능성의 지평선이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인맥이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소유 수준이 확장되면서 나는 강렬한 감각을 기꺼이 느끼게 되었고 예비 고객들과의 대화에서 이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이전과는 다른 부류의 고객들이 내게 오기 시작했다. 돈에 대한 소유 수준이 높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나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결핍과 부족에 대한 그림자적 욕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자 내 창조력이 훨씬 유려하게 흘렀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비즈니스 홍보 단계를 밟았고 그 결과 내 외부의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다. 와우! 마법의 기본 금원 가로 열고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의 에메랄드 태블릿에 적힌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다 안에서 그러하듯 밖에서도 그러하다 가로 닫고 금원이 사실이었음을 내면의 상태가 변하면 외부의 조건이 기적처럼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처음 그리고 계속해서 느꼈던 흥분은 말로 표현을 못한다. 이 사실이 나에게 극강의 흥분을 안겨주었던 건 내가 비록 아주 오래전부터 마법을 숭배하기는 했어도 심상화와 화건만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끌어당김의 법칙 추종자들의 주장이 주류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것을 접하며 점점 마법이 헛소리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막 느끼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이다. 이분이 이제 이거를 마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마법 같이 느껴지진 않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 많은 지식을 쌓으면서 지혜의 단계로 꽃을 피운 거죠. 이분이 공부 많이 했잖아요. 박사과정까지. 융이나 심리학도 많이 공부했고 그런 공부들이 쌓여서 터진 겁니다. 펑 하고 잘 터져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좀 더 긍정적이고 이게 뭐랄까 지식이나 지혜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긍정적으로 향합니다. 선 쪽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선 쪽으로 좋은 쪽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동이 시작된 거죠. 마법이라기보다도 마법이라 그러면 좀 근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거가 다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비록 아주 오래전부터 마법을 숭배하긴 했어도 심상화와 화건만으로 원하던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끌어당김의 법칙 추종자들의 주장이 주류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것을 접하며 점점 마법이 헛소리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막 느끼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고?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말하는 내용을 언제나 뭐랄까 이걸 어떻게 외교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가로 닫고 완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쪽이었는데 정확히 왜 그런지를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아주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추종하는 일반 무리들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건 그들이 반만 맞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진심으로 욕망하는 것을 언제나 진짜로 얻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진심으로 욕망하는 것의 상당수가 대단히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은밀하고 억압되어 있고 역같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좋게 잘 자각하셨네요. 네. 이분법 분별심에서 결국엔 헤어나야죠. 분별심에서 헤어난다는 게 이만큼 위력이 있는 겁니다. 결국 내면의 상태를 바꿈으로써 외부의 경험을 바꾸는데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긍정적인 사고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경험과 마음속에 있는 가장 어둡고 가장 뒤틀린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에 깊은 감사를 느껴야 한다. 이게 분별심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기이한 것을 원하는 당신 자신의 변태적 욕망이 얼마나 끝없이 깊은지 보기 시작하려면 큰 용기와 자기 정직성이 필요하고 부정적인 자기 평가도 부단히 내려놓아야 한다. 가로 열고 내가 끔찍한 일들을 은밀하게 원한다니 이건 내가 끔찍한 사람이라는 거야. 끔찍해 가로 닫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실존적 변태 수업의 첫 번째 공리를 발굴 도구로 삼아 지금 당신이 삶에서 갖고 있는 게 빈털터리에 가까운 초라한 수입과 통장 잔고라고 가정해보자. 어쩌면 당신은 싫어하는 일을 꼼짝없이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돈을 많이 벌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마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을 수도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그냥 쓰기는 또 많이 쓰고. 근데 적성에는 맞아요. 혼자 일하는 일이라 일을 꼼짝없이 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싫어하진 않습니다.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자연을 구경하고 차로 어렸을 때부터 차 타는 것도 좋아했고 맞습니다. 적성에는 일할 때 행복해요. 행복한데 너무 문제는 이제 제가 일뿐만 아니고 공부도 같이 하니까 공부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늘 아쉽고 일을 좀 절반 정도만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또 수입도 절반으로 주니까 수입이 절반으로 줄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에 좀 더 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은 좀 줄이더라도 수입이 좀 줄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기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작년에 이 방송 시작하면서 고맙게도 그렇게 이제 공부에 뭐랄까 틀? 뭐 아무튼 그 공부로의 그 계획이 실행됨으로 행동으로 옮겨짐으로써 계획도 세워지고 틀도 잡히고 이제 어떻게 해보자 해나가자 이런 게 생겼으니까 정말 이 촬영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1월 달에 일을 시작하고 9월 달 추석 때까지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돈 번다고 눈이 뻘개가지고 돈은 뭐 얼마나 번다고 뭐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잠을 뭐 4시간만 자고 일을 하고 막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차도 고장 많이 나고 그렇게 무리하게 다니다가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추석 때 이 방송으로 공부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해 나가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희망이 좀 생겼다고 해야 될까.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자꾸 생기고 건강이라든지 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듯 당신의 어떤 무의식적 면이 이러한 상황을 욕망한다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실에 화가 난다고 해보자. 어쩌면 당신은 속박당하고 무력하고 얽매이는 느낌에 당신의 일부가 그토록 애착을 느낀다는 사실이 잘못됐거나 미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해한다. 하지만 결핍의 감칠맛에 비참할 정도로 열렬한 욕정을 느끼는 당신의 소외된 부분이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라면, 게다가 그것은 비탄에 잠긴 당신의 에고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존재다. 당신의 이 부분은 어쩌다 보니 압박당하는 경험에 매료되어 그것을 사랑하게 된 것뿐이다. 그리고 그 욕망은 당신의 의식이 용납하는 욕망만큼이나 소중하고 섹시하고 사랑스럽다. 그러니 깊게 심호흡한 다음 당신의 이 부분이 창조한 압박감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아 볼 것을 권한다. 단 몇 분만이라도 당신의 이 변태적인 부분과 온전히 동의시해보라. 딱 3분만. 이 불안에 절은 빈곤자 장면을 나는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당신은 지금의 삶과 육체에 막 정착한 피학적 성향을 가진 거칠 것 없는 우주적 변녀라고 상상해보자. 가로 열고 여기서 변녀는 거칠 것 없이 잘 논다는 뜻의 최고로 긍정적인 의미다. 가로 닫고. 그녀 역시 곧 닥칠 재앙 앞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을 사랑한다. 그녀는 이번 달에 또 먹고 살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는 데서 압박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에 흥분한다. 그녀는 이 냉정하고 혹독한 세상에서 자신이 지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긴장을 느낀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떨고 신음하며 그 긴장을 더 느끼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그녀는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진 이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악마 같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에게 정의로운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지구적 삶에서 날카로운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만큼 더 달콤한 건 없다. 멋진 표현입니다. 이 지구적 삶에서 날카로운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만큼 더 달콤한 건 없다. 이거 참. 이거 달콤한 거예요. 예. 달콤한 겁니다. 정의감을 발휘한다는 건. 근데 요즘에는 그 정의라는 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문제지만,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명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의는 착한 겁니다. 선한 것, 이타적인 것. 구구 여러분들, 깽가리 치면서 명동을 돌아다니고 중국인들을 욕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착한 행동인지 돌이켜 보십시오. 그 정도면 하겠습니다. 이 지구적 삶에서 날카로운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만큼 더 달콤한 건 없다. 이야, 멋진 표현입니다. 진짜 표현 하나 건졌네요. 당연히 여기서 등장하는 고통을 사랑하는 우주적 변녀는 당신이다. 하지만 완전히 상상 속의 인물은 아닌 것이, 당신은 지금까지 그녀를 억압하고 분리시켜왔다.
당신이 고통을 사랑하는 우주적 변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명확한 제약, 억압, 중력, 유한성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분명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에 끌리지 않았더라면 이곳에 육화되었을 리 없다. 자,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흥분을 느꼈던 변태적이고 근본 없고 절박한 빈곤자 장면이 막 끝났다고 상상해보자. 그냥 펑 하고 사라졌다. 당신을 오라매어 꼼짝 못하게 하던 돈의 굴레도 없고 못된 상사도 없고 당신이 월급 받을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 당신은 부자다. 돈이 썩어나는 부자. 백금으로 코팅한 제트기를 매일 사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수십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줘도 여전히 돈이 남아나는 부자다. 그 정도로 당신은 화수분 같은 돈을 갖고 있다. 이것을 상상했을 때 어떤 감각이 올라오는지 살펴보라. 어딘가 저릿한가? 혹은 죄책감? 아니면 압도되는 느낌? 어쨌든 이제 당신은 물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다. 어디에서든 살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부자가 된 당신의 모습에 질투하고 분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가능성과 변화에 압박감이 느껴지는가? 가령 무거운 책임감 같은. 당신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막대한 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숲속 오두막에서 살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큰 감각적인 결정 아닌가? 결핍과 풍요 모두 대단히 감각적이다. 각각의 동반되는 감각의 맛이 다소 다를 뿐이다. 당신은 부에 동반되는 모든 감각을 경험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결핍에 동반되는 모든 감각을 당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명료하게 인식하는 게 먼저다.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네. 체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문장이에요. 당신은 부에 동반되는 모든 감각을 경험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결핍에 동반되는 모든 감각을 당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명료하게 인식하는 게 먼저다. 네, 이 너머는 이제 구분이 없죠. 분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그 저기 감각을 가져보는 것도 양극단에 있는 것을 그런 과정을 겪는 것도 좋은 거죠. 이게 사파의 방법이에요. 예. 왜냐고? 만일 당신이 나는 빈털터리 상태가 너무 싫다고 또는 공과금 내는 것에 대한 이 불안을 어서 빨리 없애버리고 싶다고 진심으로 계속 믿는다면 빈털터리 상태나 공과금 지불에 대한 불안에 계속 매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여전히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어. 이것이 단순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단순한 게임일 뿐입니다. 이게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 네. 예.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의 힘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허우적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당신이 빈털터리인 상태와 공과금에 대한 불안을 얼마나 격렬하게 좋아하는지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사람을 미혹하는 게임의 주술은 깨지고 당신은 지난번보다 훨씬 매력적인 판돈이 걸린 새로운 게임으로 끌려 들어간다. 당신은 전 세계 운명을 쥐고 있는 거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당신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창조한 결핍을 진짜 즐기고
여기에서 쾌락을 느껴보길 바란다. 한동안 이런 작업을 한다면. 그래서 당신이 고통을 즐기는 눈부신 우주적 변녀라는 사실에 실제로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흥분을 하고 당신의 무시무시한 빈곤 장면이 미학적으로 완벽한 건 둘째치고 지랄맞게 멋지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면 그때 수입을 늘리고 재정 상황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행동들을 브레인스토밍 해볼 것을 권한다. 당신의 괴이한 경제적 고문 장면이 맺은 금단의 열매를 수확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한 후에는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창조력이 훨씬 더 발전해 있으리라 약속한다. 자, 이제 생각해낸 행동들을 바탕으로 거절 게임을 해보자. 게임 방법은 당신이 선택한 행동을 30번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거절당하는 것이다. 당신이 선택한 행동이 일자리 찾기라고 해보자. 게임 방법은 당신의 마지막 직장보다 훨씬 좋은 곳 30군데에 지원을 하고 최대한 많이 불합격 당하는 것이다. 아, 좋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 막 거절당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거를 그 심리 의식을 반대로 돌려서 그래 한번 거절해보자. 좋은 데만 막 집어넣는 거예요. 30번까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거절당하면 또 성공했어. 이렇게 아싸 이러는 거죠. 혹은 당신이 컨설턴트라고 해보자. 게임 방법은 원래의 컨설팅 비용보다 2배 비싼 값에 예비 고객들과 30회 상담을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안 하겠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다. 혹은 당신이 새로운 앱을 개발한 사업가라고 해보자. 게임 방법은 예비 투자자들과 30회 미팅을 갖고 얼마나 많이 까이는가를 세워보이는 것이다. 어려울 거 없다. 한 가지 행동 30번의 방법. 가능한 한 많이 거절당하기. 자, 시작.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맞다. 당연히 마음이 아프다. 진짜로 너무나 아플 것이다. 고통을 사랑하는 이 우주적 변녀여. 그러니 하루에 최소 15분간만 따로 떼어서 가슴을 후비는 그 날카로운 싫어요에 푹 빠져 즐겨보기를 바란다. 이 게임이 끝날 즈음에는 최소한 몇 번의 좋아요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당신은 노력했으니까. 우연히 얻게 된 몇 번의 승리 경험으로 당신의 재정 상황은 좋아질 것이고 어쩌면 확 필지도 모른다. 아주 좋다. 이제 당신은 부유한 상태의 가학 피학성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니까.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이번 단락은 상당히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벌써 한 1시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연습 6, 7, 8, 9, 10, 11, 12, 13. 네. 자, 이거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변태력 발휘 2부가 지금 그런 상태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금 쉬었다가 요번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저 조금 쉬었다가 좀 더 읽고 밥을 먹고 일하러 갔다 오는 그런 일정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